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66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없는 그런 총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노회와 총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임직할 때 서약했던 임직 서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헌법을 바르게 알고 준수해서 건강하고 질서 있는 총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65강에 이어서 66번째 강의는 권징조례 제94장 상소에 관한 규정부터 살펴보겠는데, 먼저 노예들 중에 총회, 총대를 선거할 시기에 관해서 곡해하는 노예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고 본 강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정치 제22장 1조 1항에서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노회가 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해서인지 6개월 이상을 격하여 봄 정기노회를 열고 총회 총대를 선출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노회가 총대를 선출해서 총회에 파송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야 됩니다.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대 선거에 대해서 정치 제22장 제1조에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노예들이 총회 전 정기노회는 봄 정기노회이므로 제105회 총회의 경우는 9월 21일에 개회하게 되기 때문에 총회를 앞두고 금년 3월 21일 이후에 정기노회를 개회해서 총대를 선거하여야 되고, 그리고 정치 제12장 2조에 규정한 대로 매칠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 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둔다는 규정대로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보다 더 앞서서, 즉 3월 21일 이전에 총대를 선거하는 일은 정치 제22장 1조 1항을 위반하는 불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6개월을 더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총회 개회 6개월 이내에 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총회가 왜 총대 선거를 더 일찍 하지 못하게 했는가 하면은, 첫째는 온 총대의 유고로 인한 불출석을 최대한으로 방지하자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총대 파송을 일찍 함으로 해서 따라오는 사전 선거 운동의 부작용 등
영향을 받게 되는 일이 교회의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폐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서 정치제 9장, 권징조례 제9장 제71조에 상소하는 방법 중 네 번째 항에 나오는 상소하는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4조는 상소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94조의 규정을 보면은 상해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원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를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라 한다.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상소가 제출되면 하해 회원은 그 본회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뿐이요 언권이 없다. 1. 폐해 후 그 해를 대리한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도 본회에서 행한 판결과 같이 원고 피고는 다 상해에 상소할 수 있다. 2. 항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배하고 법률심으로 한다. 3.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하여 상해에 상소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소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소란 하급 7회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또 변경하고자 할 때 기일 내에 상급 7회의 심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이 되어서 변경할 길이 없습니다. 단 69조에 의하면 어느 7회의 최종 결정으로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제할 만한 판결을 뒤엎을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문답조례는 제14문에서 치리권 행사에 있어서 위험한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모든 대화 회의가 인간의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치리권 행사에 과오를 범하기 쉽다. 그리고 각 회가 회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하여 새 법을 제정하는 일은 이미 있는 법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일보다 더 크게 위험한 일이다.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이 고난을 과오를 범하기 쉬운 인간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 정치문답조례 294문에는 상소와 위탁 판결이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 위탁 판결은 어떤 치리회가 미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상회의 처결 방법의 지시를 구하거나 혹은 직접 심사와 판결을 구하는 것이요, 상소는 원고 혹은 피고가 하회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상해에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즉 위탁 판결은 하회가 상회를 향하여 처결 방법을 지시하라고 구하는 것이고, 상소는 하회의 착오된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니 상소가 교회 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였으면 상회가 반드시 수리할 것이요, 위탁 판결은 상회가 형편을 따라 지시하기도 하고 지시 없이 돌려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문답조례 296문에서는 상소하는 일을
성경이 옳다고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온 교회는 연합되었으며 동일한 하나님의 법으로 결속되었으니 법의 오용이나 악용은 그 해가 개인이나 개교회는 물론 온몸인 전체 교회까지 미치게 되니 마땅히 상소하여 교정을 구하는 것이 옳다. 구약 때의 모세가 상소하는 법규를 세웠으며 예수님 당시에는 70인 공회가 있어 그 동리 해당의 일을 처리하며 모든 상소를 받아 처결하였고 사도시대의 초대 교회들도 강립하지 아니하고 사도 아래 연합하였으며 또한 공회의 권위에 의해 인정을 받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조례 299문에서는 상소를 제기하는 합법적인 규례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는 합법적인 규례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나 피고만이 제기할 수 있다. 2. 원심 판결을 받은 후에야 제기할 수 있다. 3. 상소인은 상소장을 원심 판결 후 10일 내에 원심 질의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원심 질의의 서기는 상해 차기 정기의 개해 이길까지 상소인의 상소장과 원심관계 문서 일체를 상해 서기에게 교부해야 한다. 5. 존경하는 언어 표시로 상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탁 판결은 하해가 서면으로 상해에 제출하는 것이니 개인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송 당사자의 회원권 정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소가 제기되면 소송 당사자와 그 회원은 그 사건을 심리할 때 권징조례 제98조에 의거해서 회원권이 정지되고 말하자면 당사자 제척 원리에 의해서 회원권이 정지되고 판결 후 권징조례 제10장에 의거해서 이의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상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소심이 있는데 제2심을 의미합니다. 교인에 대한 항소심은 노회요, 목사에 대한 항소심은 대회이지만 대제가 시행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총회가 항소심도 되고 상고심도 됩니다. 두 번째는 상고심이 있는데 상고심은 최상급 시리회입니다. 교인에 대한 상고심은 대회이나 대제가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총회는 최상급 지리회가 되고 총회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항소심에는 원칙적으로 증거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제1심 재판과 같이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증인을 채택하여 심리하고 사실 심리를 하나부터 10까지 전부를 면밀하게 심리하는 그런 절차를 생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심리 중에 원심 재판국에서 미흡한 증거나 간과한 일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원심 재판국과 같이 권징 제8장에 의한 증거를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지합니다.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여 판결하기 때문에 이를 서류심 또는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법률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급 7위회나 재판국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충분히 규명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고 규명하지 아니하며 하급심에서 규명한 사실 위에 법률적 판단이 옳게 되었는지만을 심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때 우리 총회 재판국에서 상고심이라는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물론이고 노회장, 서기, 재판국장, 재판국 서기까지 소환하여 재판을 하면서 선서까지 시켰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98회 총회 당시에 제가 소속한 노회에서 흔히하여 권징조례제 9장 94조 2항에 의하여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 시행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해서 법률심으로 할 것을 결의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제95조는 상소가 가능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95조의 규정을 보면은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하해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2. 하해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3. 하해가 어떤 한편에 대하여 가혹이 취조하는 때. 4.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 5. 합당하고 긴중한 증거 채용을 거절하는 때. 6. 충분한 증거 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하는 때. 7. 소송 취급상 편견이 드러나는 때. 8. 판결 중에 오착이나 불공평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소를 제기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해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소를 제기할 이유는 첫째로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적인 일은 어느 것이나 모두 상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살핀다고 해도 법에 어두우면은 어떤 것이 불법적인 처사인지 가려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해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람이 억울해서 상소하기 위하여 가장 손쉬운 방법은 권징조례제 4장 30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안건 기록 등본을 청구해서 그 등본을 펼쳐놓고 상소 이유가 될 만한 점들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 없이 시벌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신뢰를 들어보면 요즘 재판 없이 임으로 교인을 책벌하는 일이 흔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정치문답조례는 아래와 같이 소환하여 재판을 행하지 않고는 시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조례 242문에 당회의 제4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당회의 제4권은 권징을 관리하는 것이니 곧 권계, 견책, 수찬정지와 출규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정치문답조례 243문에서는 전문답의 처벌을 받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정식 재판에서 범죄한 증거가 나타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이다. 소환 없이는 혹은 재판 없이는 이런 책벌을 할 수 없다. 범죄한 자가 재판하기 전에 자복하면 그 재판을 간단히 할 수는 있으나 재판을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범죄한 형편과 그 모든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재판 없이도 시벌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판 없이 시벌하였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가 재판 없이 시벌할 수 있는 경우인지 혹은 그렇지 아니한지의 다툼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재판 없이 시벌할 수 있는 경우에 시벌이라고 해도 벌의 과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상소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정치문답조례 187문에 교회의 시벌 절차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교회가 시벌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다음 각 항은 재판 없이 즉시 시벌할 수 있으나 그 밖에는 모두 7회가 재판회로 회집하여 정식으로 재판한 후에야 시벌한다. 1. 죄인이 자책하면서 나서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2.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피고가 자백하는 경우. 3. 재판 자리에서 범죄하는 경우. 좀 설명을 덧붙이면 행정처리를 위한 회가 아니라 재판하는 자리에서 재판원이나 회중 앞에서 받아가거나 모욕하는 범죄 행위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4. 퇴직하기를 자청하는 경우. 5. 이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데로 옮겼을 경우. 6. 성례에 불참하는 경우. 7. 이명 없이 타 교파에 입회하는 때. 8. 정직을 당한 후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 그 다음 책벌하기로 판결하였으면 본교회나 혹은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공포한다. 출교하는 벌은 마땅히 교회 앞에서 광고하려니와 특별한 연고가 있으면 광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목사, 장로 등 직원에게 처하는 벌은 아래와 같다. 1. 권계, 2. 견책, 3. 정직, 4. 정직 및 수찬 정지, 5. 면직, 6. 면직 및 수찬 정지, 6. 제명출교. 제명출교는 가장 악한 자를 유형교회에서 끊어버림을 의미합니다. 정직된 목사에게서 1년 내에 회개의 열매를 볼 수 없으면 관할 7일에는 재판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목사를 중벌할 때에는 온 교회 앞에 광고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식 절차 후 시벌에 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재판 형식을 취한다고 해도 그저 당회가 벌할 사람을 아무렇게나 불러서 몇 마디 묻고 책벌하는 경우도 역시 불법입니다. 원고가 없으면 재판하지 못하는 것이고, 재판을 하려면은 먼저 피고에게 고소장과 재정설명서를 교부하고 준비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주어야 되는데, 당회가 아무렇게나 불러서 몇 마디 묻고 책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훌륭한 상소의 이유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성수 미달도 당당한 상소 이유가 됩니다. 또 정당한 관계 절차를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도 성수가 못된 채로 그 자리에서 사건을 심리했다면 역시 당당한 상소 이유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당회 재판은 재판국이 없는 직할 재판회 뿐입니다. 당회 재판회의 성수는 흔히 오해하는 바와 같이 목사, 장로를 합한 전체 당회원의 과반수가 아닙니다. 법은 당회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 목사가 출석하여야 성수가 됩니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의를 행하되
그 장로 7위 문제와 다른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반대할 때는 노회에 보고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정치제 9장 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령 장로가 4인이 있는 교회는 당회장 목사와 합하면 모두 5인이 되는데 흔히 5인의 과반수는 3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 2인이 출석하면 성수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법은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고 하였으니까 장로 4인의 과반수는 3인 이상이고 목사와 합하면 4인 이상이 출석해야 성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회 재판국은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고 하였는데 노회 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했고, 대회 재판국은 목사 5인 장로 4인을 국원으로 하되 대회 재판국의 성수는 4분의 3 출석으로 하되 그중 목사가 반수 이상이라야 한다고 하였으니까 목사는 4인 이상과 장로는 3인이라야 하고 최적 5인인 목사 국원 중에서 목사가 2인만 결석하면 성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은 장로 전원, 즉 장로 4인과 최적 5인 목사 중 두 사람을 뺀 세 사람의 목사가 출석하여도 숫자로는 4분의 3이 되지만 7인의 출석 국원 중 목사가 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성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목사 2인만 결석하면 나머지 전체 국원이 참석해도 그 재판국의 성수는 미달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 재판국은 목사 8인, 장로 7인, 도합 15인인데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중 6인 이상이 목사됨을 요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목사 국원이 모두 8명인데 그중 6명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목사 3인만 빠지면 참석 국원이 11인 아니라 12인이 되어도 성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 전체 출석으로 그 단체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유회, 즉 회원들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여 성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서 오히려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일에 많은 장애가 되고 최소한의 숫자로서 그 단체의 기능을 발휘하게 한 것이 바로 성수 규정인데 근간의 총회 재판국이 권징조례 제4장 29조에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은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라는 국원 투표권 규정을 곡해해서 호명과 결석 국원을 회록에 기재하는 것은 대회나 노회, 당회의 경우뿐이고 총회 재판국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총회 재판국은 처음 모일 때는 성수가 되어야 하지만 나중에는 호명이나 결석회원의 성명을 회록에 기재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정해만 해두면 그 후에는 몇 번을 모이든 혹은 몇 달이 걸리든 속회하는 일은 성수에 구애 없이 회집하는 데를 모여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회가 됐든 속회가 됐든
재판국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성수 규정에 따라서 성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회나 총회의 경우 본회 폐회 후에 국원 중 결혼이 생기면 법은 대회장이나 총회장에게 각각 결혼된 국원 보선권을 주어서 성수를 이루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한 사실이 위의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장로의 보통회의규칙 제3조에 작정한 시간에 성수가 해집하지 못하였고 회원 2, 3인이 왔을 뿐이면 다시 해집할 장소와 시일을 정할 수 있고, 그때에도 또 성수가 해집하지 않았으면 성수가 해집되는 때까지 전 규례대로 행할 일이라고 하였고, 만국 장로교회가 통용하는 정치문답조례가 일률적으로 성수가 해집하지 못하면 계속 해집할 시일과 장소를 작정할 것이요 사무처리는 하지 못하느니라고 하였고, 특히 292문답은 성수가 못 되는 해에서는 무슨 사건이든지 재판하지 못하고 총회 총대도 택하지 못하느니라 하였기 때문에 총회 재판국만은 성수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뚜렷한 잘못임에 틀림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해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할 때도 상소의 이유가 됩니다. 사건 당사자가 법정 기일, 즉 재판 후 10일 내에 규칙에 맞추어서 법정 기일, 즉 재판 후 10일 이내에 규칙을 맞추어 모든 수속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해가 고의적으로 상소 통지서 등의 문서 접수를 기피하거나 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상소권 행사 자체를 범죄시하여 위협하거나 공갈로서 좌절케 하려는 행위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한심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상소장에 노회의 경유가 없다고 하면서 상해서기가 이것을 서류 불비라고 상소 접수를 거절하며 상소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은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를 원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지 상소장을 경유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난 102회 총회에서 개정된 권징조례 제94조 3항이 신설되어서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 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하여 상해에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의 본뜻이 원칙적으로는 시차례가 노예의 치리를 돕고 또는 당회의 헌이나 청원에 대한 행정 지도가 그 목적이라고 하겠는데, 상소나 소원권에 대한 행정 지도 단계는 벌써 지났고 노회의 판단에 대하여서 법적으로 가부를 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노회가 판결을 한 사건을 가지고 상해서기가 노회의 경유를 운운하는 것은 노예와 작당하고 상소를 방해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상소할 이유는 하해가 어떤 한편에 대해서 가혹하게 취조하는 때도 상소를 제기할 사유가 됩니다. 사건과 무관한 일을 묻고 대답을 강요하거나 위협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느 한쪽에 대해서 심하게 캐묻는 일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쌍방을 다 이와 같은 태도로 신문하였다고 해도 문제인데 어느 한편만 그렇게 하였다면 더구나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상소를 제기할 이유는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도 상소를 제기할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 사람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거나 혹은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결탁하여 증언하는 부당한 증언을 채택하는 등의 소행이니 권징조례 제8장 57조 각항에 비추어 보고 상당한 상소 이유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소를 제기할 이유는 합당하고 긴중한 증거 채용을 거절할 때도 상소를 제기할 사유가 됩니다. 결국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국의 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재판국에서 거절하면 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하고 긴중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채택하지 않았다면 그 사항을 적시하여 상소 이유를 삼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상소를 제기할 이유는 충분한 증거 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하는 때도 상소를 제기할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국은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라 해도 반드시 그 모든 증거를 다 조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제시일 때에는 묵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방법은 권징조례 제8장 각조의 규정대로 정당한 조사를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당한 채증 방법을 어기면 역시 상소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상소를 제기할 이유는 소송 취급상 편견이 드러나는 때도 상소를 제기할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국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어디서든지 다른 한편을 두둔하는 태도가 드러나거나 한편을 멸시하는 태도가 드러났을 때 상소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저 잠잠히 넘어가지 말고 항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후일에 뚜렷한 증거로 부인할 수 없는 상소 이유를 굳히도록 할 일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판결 중에 오착이나 불공평이 있을 때도 상소의 사유가 됩니다. 법을 잘못 헤아린 데서 오는 오착이든지 논점이 있어서 논리적 모순이든지 법 적용에 있어서의 편견이든지 그 모두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소인은 이상과 같은 상소 이유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상소 이유를 찾을 것이요, 뚜렷한 상소 이유 중에서도 원 판결을 뒤집을 수밖에 없을 만한 중대한 상소 이유를 찾아서 상소해야 할 것입니다. 상소 이유가 불확실하든지 혹은 뚜렷하다 할지라도 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상소 이유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도 원 판결 그대로 순복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6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